선생님이 오늘 입시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그 내신 성적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진학할 때 말이지, 수시를 보겠다, 수시로 진학을 하겠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언제까지 반영이 되느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는데 비중이 어떻게 될까? 20, 40, 40.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10, 10, 20, 20, 40.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10, 1학년 2학기 10, 2학년 1학기 20, 2학년 2학기 20, 3학년 1학기 40. 이렇게 100이야. 알겠죠? 그런데 그 100이고 여러분 수시 전형이 한 4가지 정도 있죠? 4가지 정도 있는 거 알고 있어? 몰라? 있다고. 그치? 뭐 종류별로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수시로 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에 논술을 봐서 가겠다. 그치? 뭐 좋은 대학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시로 가더라도 논술을 볼 거 아니야. 그죠? 논술을 볼 때 여러분들 그 내신이 1등급인 학생이랑 3등급인 학생들 있잖아. 이거 이야기해주면 안 되나?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내신 공부 안 할 텐데. 그죠? 1등급인 학생과 3등급인 학생이 만약에 어떤 논술 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입시를 볼 때는 1등급과 3등급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어. 알겠습니까? 차이가 거의 없다고. 그럼 뭐야? 당락을 결정하는 거죠. 논술이야, 논술. 무슨 말이냐면 100점 만점에서 거의 이 정도야. 100점 만점에서 만약에 내신이 40점 만점이라고 쳐봐. 40%는 반영이 됐다 쳐. 그럼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1점 정도밖에 차이 안 나. 1점. 그럼 그 1점은 논술에서는 한 문제도 아니야. 반 문제도 안 되는 정도 때문에 내신 차이가 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럼 논술만 잘하면 합격하겠네? 근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어, 항상. 여러분, 내신 3등급인 학생이랑 내신 1등급인 학생이 논술을 공부했을 때 누가 더 잘하겠냐, 사실. 등급이 잘해. 그래서 걔네들이 논술을 또 잘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내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 좀 점수가 안 나왔다 해도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술을 좀 더 공부를 하면 되겠죠, 논술. 그리고 여러분, 수리 논술이 과거에 많이 어려웠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치? 대학교 과정에서 한 5, 60% 막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야.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캘큘러스 막 이런 데서 나왔었는데, 그죠? 그거 불법이라고 나온 이후로 어떻게 됐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고교 과정으로 제한을 해버렸어. 근데 다시 또 뭐 그건 모르는 거지. 뭐 많이 달아봤자 대학교 1학년 수준 정도?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아직 논술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응? 선생님들 논술 자료도 다 있고 필요하다면 지금 3학년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을 한 타임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차후에는 그치 고교과정 여러분 적분과 통계까지 다 진행한 후에는 한 타임씩 우리가 주3회 수업에서 한 타임씩 문제들을 한번 쭉 다뤄보면은 논술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도 전혀 늦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고 내신을 신경 안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또 정시를 보는 학생들이 있지. 정시는 내신 성적이 3학년 2학기까지 다 반영이 돼. 그래서 어떻게 반영되냐면 그치? 10, 15, 25, 25 이런 식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정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신 몇 %까지 온 거야? 20에서 15니까 얼마? 20에서 7.5. 27.5% 지금 지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27.5%. 그러니까 내가 1학년부터 지금까지 내신을 다 올 만점을 맞았어. 걔는 정말 내신 성적에서 27.5점을 다 맞은 거야. 그럼 내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등급을 맞았어. 걔는 그럼 27.5 곱하기 뭐 그 비율만큼 까지는 거냐? 아니야. 그 학생과 올 만점을 맞은 학생들은 만약에 27점 만점이었다면은 3등급으로 쭉 맞아온 학생들도 사실상 26점 얼마 맞아온 거야. 알겠습니까? 대학 갈 때는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왜 그딴 짓을 하지? 대학에서는 사실 성실한 학생을 뽑고 싶긴 하겠죠.
그런데 내신 성적이라는 게 사실 믿을 만한 잣대가 아니거든. 예를 들면 저기 용인 지역 있잖아요. 용인 지역. 용인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 전교 1등이 말이야. 3월 모의고사 점수가 5등급이야. 근데 그런 애들 전교 1등이라고 내신 1등급이겠지 당연히. 그런 걸 그대로 아주 엄청난 비중으로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나? 없지 사실은.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저기 외고에서 한 4등급 5등급이 보통 일반고 학생들 뭐 1, 2등급이랑 거의 점수 비슷하거나 더 잘 나와 실제로. 알겠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5등급이기 때문에 점수 확 떨어져야 되느냐?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 그 입학처장이라면 어떤 학생들을 받겠어? 우수한 학생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응? 단지 애들이 빡세게 경쟁하는 그런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안 좋다고 점수에서 탈락하면 안 되겠죠. 거의 영향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 알겠습니까? 거의 영향이 없어. 논술로 다 해결된다고. 논술 문제도 이런 식이야. 1번, 2번, 3번이 있잖아. 그러면 1, 2번은 쉽게 내, 쉽게. 3번은 좀 어렵게 낸다. 그럼 뭐 하는 짓이냐? 어차피 내신은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1, 2번을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1, 2번은 풀어. 그죠? 그럼 3번에서 얼마만큼 푸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1, 2번은 왜 쉽게 내냐면 그나마 1, 2번도 잘 못 푸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처음부터 걸러내려는 거야. 걔네들 걸러내고 1, 2번 제대로 풀고 3번을 어느 정도 손대내느냐 혹시. 그러니까 그런 애들 정말 실력이 뛰어난 애들을 뽑으려는 거라고. 내신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여러분들 내신 성적을 개판 쳐놓으면 안 되죠.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훗날 그치 수리 논술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고 그럴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꾸준히 내신 성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특기자 적성이라고 들어봤어? 특기자 적성? 여러분 이공계니까 저기 성대랑 어디지? 중앙대도 그랬고 한양대도 그랬고 몇몇 대학에서는 특기자 적성이라고 수능 시험에서 이것만 봐. 내신도 들어가는데 내신은 말 그대로 39점은 40점 차이야. 1점 차이, 1점 차. 알겠습니까? 그냥 그건 무시하고 수능 성적에서 뭘 보냐면은 수학이랑 과학만 봐. 우리 네 과목 보잖아. 언수, 외, 탐을 보는데 언어 반영률 0, 수학 반영률 50, 외국어 반영률 0, 그 다음에 탐구 반영률 50. 그래서 수학, 과학 잘하면 성대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입시 요강이라든지 그지 대학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는 아직 2학년이니까 그치 좀 더 폭넓게 그냥 원래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들 있죠. 내신 성적 관리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 오다가 3학년 때 좀 제대로 알아봐야지. 내가 3학년 때 3학년 후반부가 돼서 아 이제 점수 맞는 대학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시 컨설팅을 받아도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사실은 정말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내가 만약에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치? 그런 학생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한양대학교 전화하면 돼. 한양대학교 전화해서 그 학교 작년도 입학 성적이랑 어떤 뭐 조건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잖아. 대학이 그걸 다 알려준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나오는 내용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다 설명해줘. 실제로 수능은 어느 정도 했고 실제로 작년에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학생, 정시로 합격한 학생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고 그치?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평균 얼마였고 이제 논술 점수 평균이 얼마였다라는 거 이거 다 나온다고. 걔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게 걔네들 의무야, 의무. 알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알려줘야 된다고. 하지만 물어보기 전에는 안 알려주지. 왜? 마치 대학 서열을 알려주는 결과가 돼버리잖아. 자신의 점수들을 까발리는 결과가 돼버린다고. 왜냐면은 그치? 서울대학교 수학과, 연대 수학과, 고대 수학과 합격생들의 커트라인이 딱딱딱 만약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겠죠.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물어보기도 전에 까놀리면은 뭐야? 그냥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그치? 자기네 까발렸는데 서울대가 자기네보다 높긴 높은데 엄청나게 높아봐. 쪽팔리잖아. 안 알려준다고. 그치? 대놓고 알려주진 않는데 우리가 물어보면은 항상 걔네들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보면 된다고. 참 재미난 결과예요. 응? 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곧 볼 텐데 6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 알고 있나? 모르지? 여러 가지 수열인가 그러잖아. 여러 가지 수열까지일걸? 우선은 무한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상욱이 왜 늦었어? 응? 요새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상우. 이 동생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왜 선생님한테 열심히 하는 느낌을 주지 않아?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을까? 지금 안 먹어버리면 다른 애들이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 먹자. 자, 무한급수인데 무한급수가 무엇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뭐라고? 수열의 합인데 어디까지 더한다고? 무한대까지 끝까지 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요 an 이런 식의 개념이죠. 어떻게 한다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그치? 방방방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계속 더하래, 그치? 이게 무한급수인데 표현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맨 처음에는 우리가 뭘 살펴보냐면 이러한 무한급수가 과연 수렴하느냐 아니면 발산하느냐 요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수렴과 발산을 판정한다고, 그죠? 수렴 또는 발산을 판정할 텐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우선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요걸 배우지 않았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순서가 요거야. 뭐냐면은 시그마 n이 1항부터 무한대까지 요 an이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하죠? an의 극한이 0이냐 이걸 물어보죠, 그지? 만약에 an의 극한이 0이 아니야, 응? 그러면 얘는 뭐죠? 일단 발산이 된다고. 발산. 더 뒤도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an의 극한이 0이 아니야, 예를 들면 an의 극한이 3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치? 이거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거 발산하겠죠, 발산. 왜지? 요놈의 극한이 뭐야? 1이잖아. 그럼 극한이 1이라는 것은 an의 저 끝자락이 1로 다가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런 놈을 계속 더하는 거잖아, 그치? 1에 가까이 다가가는 놈들을 계속 더해버리면 어떻게 했어? 계속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건 무한대로 날아갈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 심지어 얘가 무한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치? 아니 뭐 일반항 자체의 극한이 무한대면은 합은 당연히 무한대겠죠. 따질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에서는, 그치? 이 녀석의 극한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이게 있죠, 여러분. 이게 정의지, 정의. 이게 명제인데 n이 1항부터 무한대까지, 그치? 요 놈이 만약에 수렴하면 어떻다고? an이 뭐가 되죠? 0이다. 요게 참이죠. 그리고 이놈이 참이니까 또 뭐가 참이지? 대우명제. 뭐? 대우명제 이런 게 있잖아, 그치? 얘가 만약에 극한이 0이 아니면 뭐라고? 얘는 발산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살펴주는 게 an의 극한이 0이냐 아니냐.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발산이라고. 알겠죠? 자, 했는데 an의 극한이 0이더래. 여러분, 이게 참이면은 역도 참이야? 아니, 역이 참으는 건 아니잖아. 역은 뭐야? 이 녀석의 극한이 0이면 얘 수렴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수렴하는 놈도 있고 수렴하지 않는 놈들도 있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an이 0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an이 만약에 0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죠. 요걸로 이 녀석의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뭘 하냐면은 부분합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치? 부분합. 무슨 말이지? 자, 우리가 실제로 시그마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요 an 이 무한급수를 배우기 바로 전 단계 뭘 배웠지?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극한을 배웠잖아. 그죠? 수열의 극한을 배웠다고. 왜? 수열의 극한을 알면은 무한급수도 수열의 극한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요 놈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 K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지? AK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봐봐. 1항부터 N항까지 더했는데 요 N을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주는 거잖아. 같은 얘기인데 그럼 요 놈을 우리가 계산했더니 요 놈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뭐로 표현하지? SN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그치? SN 이렇게 나타나서 요 부분합이 그치? 하나의 항이야. N번째까지 항. 그치? 그래서 요 놈의 극한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아, 이 녀석이 0으로 가면은 이제는 계산을 해줘야 돼. 어떻게? 부분합을 계산해서 부분합의 극한을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고교 과정이죠. 고교 과정.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되면은 미적분학이라고 캘큘러스를 또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는 지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요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내용들 있죠. 더 확장되는 내용들, 벡터도 또 배우고 막 그럴 텐데 공간좌표 더 다시 배울 텐데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돼서 배우게 될 거라고. 거기서는 말이지 이런 형태의 수열 말고 더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수열을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 그러한 수열의 급수, 무한 급수를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스킬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간혹 문제들이 미친 척하고 나와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었죠? 이 방법이 있겠고, 그죠? 이제 세 번째 세부적으로는 뭐더라고? 비교 판정법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비교 판정법. 자, 비교 판정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야. 만약에 0이 있고, 그죠? AN이 있고, BN 이렇게 있대, 그지? 모든 항이 이렇대, 그지? 일 때, 만약에 리미트 n이 1항부터 무한대까지, 그치? 이 bn 있잖아, bn. 응? 요 놈이 만약에, 그치? 수렴을 한대, 수렴. 응? 더 큰 놈들의 총합이 수렴을 했더니 이때 뭐라고, 그치? 그럼 시그마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요 an은 뭐라고? 수렴해야겠죠, 수렴. 그치? 그리고 반대로 안쪽에 있는 놈 있잖아. 요 놈의 총합이, 그치? 만약에 얘가 발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좀 더 큰 녀석들의 합이죠. 요 B에는 어떻다고? 이건 발산하겠죠. 이거 이해되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잖아, 이거. 그쵸? 1예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요거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그치? n분의 1. 이놈 유식하게 이름이 뭐라고 하죠, 이거? 이놈 이름이 뭐야, 이름? 조화급수잖아. 이게 조화수열이잖아. 조화수열이라니까 우리 조화급수라는 거 쓰는데 저거 어떻게 했냐? 수렴하냐, 발산하냐? 저는 극한 뭐야? 극한 0이지. 극한 0인데 이거는 어떻다고? 발산한대, 그치? 계산했더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방방방 이렇게 가잖아. 그치? 상호 잘 봐. 근데 1이 있고 2분의 1이 있고 야 3분의 1과 4분의 1 중에서 어떤 게 더 작냐? 4분의 1이죠. 그럼 내가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쓰는 놈이 있고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중에서 8분의 1이 제일 작잖아요. 4개 중에서. 쟤다 이 4개를 다 8분의 1로 바꿔줬어. 그럼 얘네들은 16분의 1로 다 바꿔주고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 노란색들보다는 주어진 요식이 더 크지. 그죠? 근데 노란식을 잘 보면은 요놈은 1이고 요놈은 2분의 1이죠. 야, 4분의 1 2개 하면 얼마야? 이것도 2분의 1이죠. 8분의 1 4개 하면 얼마야? 얘도 2분의 1이죠. 16분의 1 8개 하면 얼마야? 얘도 2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 몇 개 나오고 있어? 무한개 나오겠지. 얘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야, 이놈보다 더 작은 놈이 무한대로 갔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비교 판정법이라는 개념이야. 알겠죠? 요런 놈. 자,
뭐 동강에도 나와 있는데 혹시 요거 알고 있나? n 제곱분의 1의 값을 요놈은 어떻게 될까? 요것도 발산하나? 요놈은 수렴합니다. 내가 여기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그지? n의 p승분의 1, 그지? 요놈을 우리가 뭐라 하죠? p 시리즈 테스트라고 하잖아. p 시리즈. 이 시리즈가 급수야, 급수. 알겠습니까? 연속된 합이니까, 그치? p 시리즈 급수인데 여기서는 요놈은 만약에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여기가 1이거나 아니면 2분의 1이면 얼마? 루트 n분의 1이죠. 이런 숫자들은 어떻다고? 그치? 발산해, 발산. 어디로? 무한대로 날아간다고. 근데 p가 1보다 커. 여기가 2거나 3이거나 이런 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는 수렴이 한대, 수렴. 그럼 쌤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정적분을 써서 증명하면 됩니다. 정적분을 써서. 근데 우리가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쓰면 돼. 알겠죠? 이 녀석에 대한 증명은, 이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은데 한번 상식적으로 봐두자고. 야, 그리고 무한급수 동강에 이거 설명해놨잖아. 법물비 봤어, 안 봤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잖아. 근데 보다 엄격한 증명은 적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바젤? 이게 바젤 문제라는데, 바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지? 수렴하겠지? 그럼 얘 수렴값이 얼마야? 그치? 이 수렴값을 계산하는 게 연락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누가 찾았게? 바젤? 바젤? 저걸 맨 처음에 찾아낸, 대단한 사람이야. 선생님이 역시 존경하는 인물인데,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수학자 중에 한 명이지. 누구? 가우스? 아니야, 가우스 아니야. 오일러가 저걸 찾았어. 와. 그래서 저기서는 오일러가 저걸 찾는데, 이 찾은 방법을 우리가 거기서 영어식 표현은 오일러's 어택이래, 어택. 되게 표현도 멋있어, 그치? 접근 방법이야, 그치? 공격을 해서 접근을 해서 이거 찾아낸 거야. 근데 엄밀하게 세심한 증명 과정에서는 약간의, 그치? 논리적인 도약이 좀 있어. 오일러의 증명 방법은. 근데 맞긴 맞아, 그치? 근데 훗날 후세들이 좀 더 그걸 정교하게 증명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젤 문제, 그치? 바젤. 얼마냐면 상식으로 알아도 6분의 파이의 제곱이야. 알겠습니까? 우와, 6분의 파이의 제곱이래. 자, 아무튼 비교 판정법으로 설명했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율 판정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비율 판정법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았나? 수렴하는 거, 그죠? an 플러스 1이, 그치? h 곱하기 an. 양수인데, 그치? h는 0과 1 사이일 때,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이 an은 뭐가 되죠? 0이 되지. 근데 여기서 이 h라는 값이 없었으면 이게 0이 되나? 그건 아니었죠. 그치? 이해되겠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은 항상 h보다 작죠. 그치? 이 녀석을 앞만 무한대로 보내도 h보다는 작겠죠. 그죠? 극한은 h가 될 수는 있을까? 극한 자체는. 극한이라는 것은 그치? 목적지니까 h 한없이 다가갈 수는 있겠죠. 그래도 h 한없이 다가가더라도 1보다는 작지. h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1로 가기 위한 어떤 경계선이 h로 딱 잡혀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자, 비율 판정법은 뭐냐면은 이 녀석이, 그치?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요 an이 있는데, 그치?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서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은, 그치? 항들과 항들 사이의 비죠. 이렇게 했을 때 이놈의, 그치? 이놈의 이 비율의 극한이 있지. 비율의 극한. 비율의 극한이 p래, p. 그치? p라는 값으로 갔는데 이때 만약에 절대값 p가
1보다 작으면 그치? 주어진 요 녀석은 급수는 수렴한다고. 절대값 P가 1보다 크면 발산해, 발산. 그러면 절대값 P가 1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치? 절대값 P가 1이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다. 무슨 말이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우리가 수렴과 발산만 판단할 때 이게 빠르겠죠.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몇 급수에서 나와요. 몇 급수. 만약에 1항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뭐 2n 곱하기 그지? 3분의 1의 n승 이런 놈이 나왔대. 이거 몇 급수지? 얘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 녀석의 수렴과 발산만 판단해 라고 한다면 저 문제는 어떻게 풀지? 원래는 이 비율 판정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몇 급수의 부분합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녀석의 극한을 때려줘야 돼. 그치? 근데 얘 극한이 뭐가 되냐? 이 극한 0이 되냐? 이 녀석이 수열의 극한 0이 되나?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수투에서 배웠잖아. 로피탈에서 지수함수. 이건 뭐가 됩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승의 2x는 어떻게 될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럼 이거 미분 때려줘야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미분 때리면 얼마죠? 3의 x 곱하기 ln3이잖아. 그럼 이거 상수고 요놈이 여전히 무한대니까 그치? 얘는 0으로 가겠네. 그럼 이 녀석의 극한은 0으로 간다고. 이 녀석의 극한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사실은 부분합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치? 이 녀석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은 그치?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발산이겠지. 이 녀석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반응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지? 자, a의 n 플러스 1 an을 한번 볼까? 자,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이고 그죠? 3분의 1의 n 플러스 1이고 그러면 2의 n 곱하기 3분의 1의 n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거 약분돼서 3분의 1이고 요놈은 그치? 2n분의 2n 플러스 2고 여기 곱하기 3분의 1이죠. 자, 이 녀석의 극한은 얼마냐? 3분의 1이 되겠죠. 저 범위 안에 들어있죠. 저거 수렴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그럼 실제로는 고교 과정에서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요거를 만약에 이 녀석의 무한 급수값을 계산하시오라고 한다면 뭘 써야 되냐? 몇 급수 있죠. 몇 급수. 이 녀석의 SN을 먼저 구해야 돼. SN이 뭐죠? 2 곱하기 3분의 1 그치? 더하기 얼마야? 4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그죠? 더하기 6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 2n 곱하기 3분의 1의 n승이 나오겠고 여기서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sn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쪽으로 와서 얼마?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나오겠고 그죠? 4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나오겠죠? 방방방 그죠? 여기는 얼마? 2n-2의 3분의 1의 n승이 있고 더하기 2n의 3분의 1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이놈을 빼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죠? 3분의 2의 sn이 나오겠고 그치? 2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그죠? 2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이죠. 요거 계산하면 그죠? 쭉 내려가서 그죠? 얼마? 2 곱하기 3분의 1의 n승 빼기 그지? 2n 곱하기 3분의 1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다시 계산하면 3분의 2의 sn은 어떻게 됩니까? 요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첫 항은 3분의 2가 되겠고 그죠? 공비가 3분의 1이네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 첫 항은 3분의 2죠. 1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승이죠? n개 항의 개수 그 다음 빼기 2n 곱하기 3분의 1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0이 되죠. 얘도 0이 되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3분의 2의 s가 되겠고 그죠?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얼마입니까? 요놈은 그치? 요놈도 3분의 2고 여기 3분의 2니까 1 나오죠. 그럼 s의 극한은 얼마라고?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게 그치? 극한값, 즉 무한 급수까지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 수량과 발산 여부만 판단하려면은 그치? 비율 판정법을 쓰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놈이 1일 때는 알 수가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이해되죠?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자, 지우고. 그러면 이제 1이 되는 경우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자, 범블비 이거 봐봐.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AN이 그치? n분의 1인 경우 보자고. n분의 1. 아까 조화급수였잖아. 이거 발산했죠. 비교 판정 법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1항부터 무한대까지 요놈 n분의 1을 볼 텐데, 그럼 여기서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을 한번 보면은 그러면 n분의 1이고, 그죠?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이죠. 그럼 요 녀석을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그치? 요거 극한은 얼마죠? 1이지, 그치? 1인데 발산하는 케이스였죠, 이거. 그죠? 그러면 내가 요거 물어볼게.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그치? n분의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 요건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뭐죠? 맨 처음에 n에 늘지면 뭐야?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치? 플러스 5분의 1, 요런 식이죠. 그치? 그럼 이놈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한다면 요놈도 비율 판정법으로 써보는 거야. 얼마죠? 그치? n분의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 그치?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에 n승이 나오잖아. 그럼 요놈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고, 그죠?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녀석의 극한은 얼마지? 마이너스 1이니까 여전히 절대값은 1이죠. 그치? 그럼 얘도 확인할 수 없는데, 자, 그럼 요런 형태의 수열을 뭐라고 합니까? 급수를 우리 뭐라고 하죠? 유식하게 뭐라고 해? 부호가 번갈아 나타나니까. 그치? 이걸 교대급수라고 합니다. 교대급수. 그치? 그럼 교대급수는 다 수렴하나? 발산하나? 자, 이놈은 수렴이다, 수렴. 이놈은 수렴이야, 수렴. 이거 수렴값이 얼마더라, 이게? 이 값이, 수렴값이 자연대수 ln인가 이렇게 나오지. 그치? ln이. ln으로 수렴하는데, 이 녀석의 수렴 계산하는 방법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치? 뭐랄까, 역삼각 함수, 그리고 테일러 급수를 배우면 알 수 있어. 뭐야, 이거지? 이런 거? 저거 뭐였지? 헷갈리네, 그치? 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이 녀석은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무한급수로 계산한다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요놈 어떻게 계산되죠? 범블비?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x죠. 1 마이너스 x고 첫 항은 x 이렇게 나오죠. 마음에 안 든다. 미안합니다. 이것보다는 그치? 요걸 계산해 볼 수 있잖아.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는 수들은 공비가 마이너스인 등비급수잖아. 그럼 1 플러스 x분의 1이죠. 그럼 요놈을 적분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요놈도 적분 이렇게 나오겠죠. 적분. 적분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치? 요놈 적분 배워버리면 뭡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방방방으로. 그 놈이 얼마죠? 요놈 적분했더니 ln에 그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 이 상태에서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이거지? 1. 그치?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다? 그래서 ln 2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치? 교대급수로서 수렴한다는 사실 알았는데 이걸 이런 형태의 수열을 그치?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죠? 라이프니츠야. 그치? 라이프니츠 하면 여러분 미적분만 떠오르지. 그치? 교대급수를 생각했는데 교대급수는 뭐냐면은 이놈을 일단 수렴하는데 왜 수렴하는지 한번 잘 봐봐.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 0이 있는데 첫 항만 더한 거면 S1이지. 그지? 여기까지 더하면 뭐야? 이게 S2죠. 여기까지 더하면 뭐야? S3지. 여기까지 더하면 S4인데
잘 봐봐. S1은 얼마지? 법물비? 1이지. 여기가 S1이죠. 그치? S1은 1이래, 1. S2는 얼마야? 1에서 2분의 1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만큼 뒤로 가면 되겠죠. 그치? 2분의 1만큼 뒤로 갔대. 여기가 얼마죠? S2가 되죠. 그죠? 세 번째는 얼마야? 이제 여기서 3분의 1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야. 3분의 1 더해준다는 건 우측을 한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S3가 되겠죠. 그치? 4분의 1을 빼주면, 그치? 여기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S4가 되겠고. 다시 S5, 6, 7, 8, 9 이렇게 돼서 어느 사이사이로 계속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 알겠죠. 그치? 그래서 어느 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바로 그 점이 바로 LN2였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LN2라는 값을 몰라도 이런 식으로 진동 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값으로 탄없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교대급수는 수렴했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녀석을 비율 판정법으로 판단한다면, 그치? 절대값이 1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치? 1인 경우는 수렴도 발산이 다 나타난 거야. 확실하게 그 비율값이 1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수렴이야. 1보다 크면 무조건 발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죠? 1이 되면은 골 때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1일 때는 우리가 다르게 풀어야 되겠죠. 어떻게? 비교 판정법을 쓰거나 아니면 교대급수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 뭐 동강 보면 되지, 그치? 지우겠습니다. 근데 야, 이 과정이 고등학교에 안 나와.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캘큘러스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라고. 아니면 3학년 때 여러분들 수리논술에서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좀 자세히 다루고, 아, 이게 수렴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교대급수가 나오긴 나온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대급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어차피 부호가 번갈아 가면 나타나잖아. 번갈아 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짝수 번째까지 한까지 다 더한 놈과, 그치? 맨 끝에가 홀수 번째인 놈까지의 합, 요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는 거야. 그치? 부분합을 보는데 부분합이 끝항이 짝수인 경우랑 끝항이 홀수일 때까지 나눠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만약에 교대급수가 나온다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봐봐. S는 이렇대. 이거 한번 찾아봐. 이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치? 1번, 그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 쭉 가는 놈이 있겠고, 그치? 2번은 S는 1 마이너스 1 더하기, 그치? 2 마이너스 2 더하기, 그치? 3 마이너스 3 더하기 4 마이너스 4 이렇게 이런 놈이 있고, 그치? 자, 3번은 S는 1 마이너스 2분의 1 헷갈린다, 그치? 네.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5분의 4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놈이 있고, 그죠? 4번에서는 S는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진행되는 놈들이 있다고.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다음 중 1, 2, 3, 4 중에서 수렴하는 무한급수는 몇 번이냐라고 물어봤어. 찾아볼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 있어? 몇 번이야? 그렇지. 잘했어. 이 4번 어떻게 찾았어? 그냥 했는데. 너 동강 안 보지? 너 솔직히 얘기해봐. 봐, 안 봐? 왜 안 봐? 이미 다 아는 거라서 보고 싶지가 않아? 아니요. 어? 너도 그래. 너 동강 보냐 안 보냐? 200 뽑았어. 아니, 이 친구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바빠? 세상이 널 가만 안 둬? 또? 왜 그런 거야? 어? 세상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한가한 법물비. 넌 그 동강 다 보지? 아니, 니들 왜 공부를 안 해, 자꾸. 얘는 그 뭐 한가해서 동강을 다 보는 줄 아냐? 없는 시간 쪼개서 보는 거야, 그치?
그런 거란 말이야. 아 진짜 학생들 후회해.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아 왜 그때 선생님 말을 안 들었지? 라고 후회할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미리미리 공부합시다. 자, 다 같이 기도할까? 그런 식으로 많이 멘트하지 않냐? 교회에서 그죠? 범블비 너도 교회 다니냐? 상욱이 너도 교회 다녀? 그래.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그래? 응? 그지? 양현웅은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알아. 교회 다니면 시간이 없어 정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에 있어서 역시 주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실제로 그러잖아. 응? 진짜 정말 우리가 나중에 그치, 그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께 회개하고 다가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서의 교대 급수는 SEN과 그치? S의 뭐 EN 플러스 1 혹은 S의 EN 마이너스 1로 나눠서 풀어주는 거야. 어차피 그죠? n이 1항부터 무한대까지 요 AN은 사실 이렇게 써도 되죠. SN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죠?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잖아. SEN으로 써도 상관은 없죠. 그지? 혹은 뭐야, 그치? S의 EN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다 같은 내용이잖아. 어차피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 그치? 버물비 요렇게 해버리면은 짝수항들만 더한 거야? 아니지. 1항부터 A, 2n항까지 더했다는 거야. 그죠? 요놈은 1항부터 A에 2n-1항까지 더했다는 거지. 그렇게 해도 되잖아. 어차피 그 상태에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무한대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요놈을 한번 보면 요놈은 위에 놈은 그치? 요게 1항 S1, S2, S3, S4잖아. 그죠? 그럼 요놈은 S2에는 뭐야? 무조건 다 0이죠. 위에는. 그치? 근데 만약에 얘네가 진정 수렴한다면, 그치? 급수가 수렴한다면 얘나 다 같은 값으로 가야만 수렴하는 거지? 근데 1번은 S2에는 0인데 S의 2n-1은 어떻게 됩니까? 1, 그치? 2, 그치? 3, 여기 얼마? n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얘는 무한대로 날아가네. 홀수 번째 항들까지만 더해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치? 무한대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요놈은 같지가 않으니까 이건 발산이죠. 그쵸? 요렇게 찾는 거지, 요렇게. 그죠? 근데 요놈은 요게 하나의 항이지, 요놈이 하나의 항이라고. 그래서 모든 항이 그치? 0이니까 그냥 0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근데 3번과 4번을 잘 봐야 되는데, 자, 3번에서 말이야, 3번. S의 2n-1을 볼까? S2n만. 홀수 번째 항까지야. 그치? 1. 그치? 요렇게 되면 얼마야? 또 1. 그치? 여기까지 더해버리면 또 1. 제다 1이죠. 제다 1이니까 이놈은 뭐가? 1 나오겠지. 1. 그치? 그 다음에 S의 2n을 볼까? 2n. 이거 얼마야? 1 빼기 2분의 1이죠. 여기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해버리면 맨 마지막에 넣으면 나오죠. 1 빼기 3분의 2죠. 그치? 두 번째까지 했더니 2니까 여기까지 하면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n번째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 극한은 뭐가 되지? 이 녀석의 극한은 0이잖아. 다르죠? 야, 이건 발산이야. 알겠습니까? 발산이야, 발산. 그치? 얘는 수렴이고. 자, 근데 4번을 봅시다. 4번을 볼 텐데 4번도 S의 2n-1을 보니까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치? 1 아, 이거 1이네. 그죠? 1 나오고, 그치? S의 2n을 볼까? 얼마야?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1 빼기 4분의 1 그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되지? 얘는 1이잖아. 같잖아. 얘는 수렴이 된다고. 수렴. 자, 고교 과정에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자, 라이프니츠 할아버지가 이걸 증명을 직재성을 해버렸어. 그치? 그러니까 교대급수 정리. 이런 성질이 나온다. 그치? 모든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고, 그치?
a의 n 플러스 1 an 이렇게 나오더래. 그죠? 뭐야? 갈수록 작아진다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거 그리고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요놈의 극한이 0이면 이렇게 물어봤어. 그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그지? 그러면 뭐가 된다고? 시그마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그지? a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승 요놈 있죠. 다시 말해서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a5 마이너스 a6 이런 놈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된다고? 수렴한다고. 그럼 증명 어떻게 하는지 아까 수직선을 펼쳐보는 거야. 수직선, 그죠? 0이 있는데 건물비, 그지? 모든 항이 양수잖아. 그럼 요게 S1이죠, 그지? S1. 요게 요 길이가 A1이야. 그럼 요 놈이 S2겠죠, 그죠? 갈수록 작아지잖아. 길이는 갈수록 작아진다며, 그지? 길이가 좀 더 나니까 요게 A3, S3, S4인데 요 길이의 극한이 뭐가 된다고? 0으로 다가가죠. 결국 길이는 0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멈춰버리겠지, 그죠? 어느 순간 멈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 알겠죠? 요렇게 된다고. 자, 그럼 이 조건에 비추어 보면은 3번 봐봐. 3번 마이너스 부호는 빼놓고, 그죠? 이런 놈들 작아졌죠. 작아지지.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어때? 다시 커졌죠. 그죠? 더 커졌지? 더 커졌잖아. 그치? 더 커졌으니까 요 조건은 어긋났지. 요 조건 어긋났고, 그리고 더군다나 얘네 극한은 뭐가 되냐? 이 녀석의 극한들은 1이 돼버렸잖아. 요것도 어긋났잖아. 그치? 이거 발산이야, 발산. 자, 그럼 이거 봐봐. 마이너스 부호는 버리고, 그죠? 작아지지. 더 작아지죠. 더 작아지잖아. 계속 작아져.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있지. 여기 수렴이야. 알겠습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요 정리 때문에 아까 교대급수 있었죠.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얘네들 봐봐. 그죠? 갈수록 작아지고 있지? 그치? 그리고 이 녀석 극한들 뭐가 되고 있냐? 0으로 다가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수렴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지. 자, 요거까지. 이게 제 수렴과 발산 판정법이 되겠고, 그치? 자, 수렴하는 걸로 판단이 되면은 우리는 부분합을 계산해서 극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고교 과정에서 그렇게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뭐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거의 무한 등비급수가 나오겠죠. 무한 등비급수 여러분 어떻게 풀죠? 그죠? 뭐 공비 찾아서 잘 풀면 되겠지. 나머지 이제 무한 급수의 형태, 이제 부분합 이런 것들은 다 수열의 급수에서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 이제 무한 급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5분이니까 우리 좀만 쉬었다가 오늘 질문한 문제들 마무리 짓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자. 알겠죠? 잠깐만 쉬도록 합시다. 이거 지워도 되지? 여러분, 그럼 월요일 날 올 때는 남은 부분까지 다 마무리 지어와야 되겠죠? 알았지? 상우가 너 수투 지금 학교 진도 어디 나가냐? 너는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최영월 쌤한테 수투 문제를 질문을 좀 받는 거 어때? 일요일날 쌤이 항상 쉬니까 영월 쌤이 시간이 많거든, 일요일에. 수투 부분 지금 선생님이랑은 요 수업 끝나고 나서 너도 지치고 선생님도 지치고 선생님 뒤에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시험 때는 선생님이 또 그때 봐줄 텐데 평상시에도 수투를 네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2시에서 3시 반 상우가 2시에서 3시 돼? 어? 하는데 진짜 저녁 때는 안 돼요? 저녁 몇 시? 제가 수업이요 4시에 4시 반쯤에 끝날 것 같은데. 그 앞에 뭐 있어? 4시에서 4시 반.
일단 영월쌤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 그거는 조정을 내가 잘 못하겠다. 자, 문제 풀자. 여러분 이제 그 7번 문제 봅시다. 7번. 자, 요 기호는 곱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요 기호는 K는 1항부터 N항까지 곱하라는 겁니다. K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AK 해주면 이거 어떻다고?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방방방 AN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그죠? 근데 문제는, 그죠? K는 1항부터 무한대까지 곱하라는 거네. 그죠? 1 플러스 2분의 1에 짜증나네, 그죠? 2에 K승 요걸 곱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 부분합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K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지? 1 플러스 2분의 1에 2의 K승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런 걸 K가 1부터 N까지 다 곱하라는 거죠. 자, 한번 써보면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PN이라고 합시다. 그치? 자, PN은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 곱하기, 그치?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죠? 그치?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뭐야? 1 더하기 2분의 1의, 그죠? 2의 2승, 그치? 2의 2승이니까 4가 나오겠고, 그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의 8승, 이렇게 나오겠죠. 뭐, 안 보이나? 내가 안 보여? 1 플러스 2분의 1의 16승. 이렇게 가는데, 요걸 조금만 풀어보면은 금방 보일 거라고. 자, 여기까지, 첫 항까지만 요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까지 전개해버리면 뭐냐, 이게. 요거 전개해버리면 뭐죠? 1 더하기, 그죠?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4승, 그죠? 2분의 1의 6승,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다가 요걸 하나 더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과 1 곱해주면 얘 그대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과 요거 곱해주면 뭐가 나오죠? 더하기, 그치? 요 놈과 요거 곱해주면 얼마야? 2분의 1의 8승, 그죠? 요 놈과 요 놈 곱하면 2분의 1의, 그죠? 10승, 방방방 어디까지? 2분의 1의 몇 승까지 나오는 거야, 그치? 14승까지 나오나? 14승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정리되겠어? 아, 그러면은, 요 맨 끝에 14승이라는 것은 요 놈, 그치?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을 다 더한 놈이죠. 그치? 아, 그럼 요 놈을 n항까지 다 전개해보면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2분의 1의 4승이고, 그죠? 2분의 1의 뭐 6승 쭉 가서 2분의 1의 몇 승이 나오는 거야? 여기가 뭐죠?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방방방 얼마? 2의 n승. 여기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이거래, 이거. 이게 얼마지, 이게? 이거 좀 이쁘게 계산을 해버리면, 요 부분. 이건 얼마지? 2 빼기 1에, 첫 항이 2고, 그죠? 항의 개수 2의 n승계 빼기 1이니까, 그죠? 2의 n 플러스 1승계 빼기 2.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이절나 징하게 많이 나오네. 왜 이렇게 풀어야 되나? 아무튼 1 더하기, 그지? 2분의 1에 4분의 1로 그냥 계산해 볼까? 1 더하기 4분의 1의 1승, 그죠? 4분의 1의 2승. 그냥 2분의 1의 제곱으로 납두자. 헷갈리다, 그지? 1 더하기 2분의 1의, 그죠? 제곱, 2분의 1의 4승, 그죠? 2분의 1의 6승 더하기 방방방방방방, 그치? 2분의 1에 이거 얼마야, 그치? 2의 n승 빼기 1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치? 요거 다 계산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수열이냐? 이건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이해되겠습니까? 첫 항은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치? 4분의 1인데 이 상태에서 저놈의 n을 무한대로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 더해버리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얼마? 첫 항은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이 무한 등비급수가 돼버리겠죠. 그럼 얼마지? 1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첫 항은 1이니까 위아래에서 4를 곱하면 얼마다? 답은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상우가 그럼 네가 시간을 좀 어떻게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응? 자, 그럼 22번 봅시다. 다음 보기에 무한급수 중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억을 보니까 몇 급수죠? 기억. 비율 판정법을 쓰면은 그죠?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2분의 1이 나오겠죠. 얘는 수렴한다고. 기억 참입니다. 니은은 교대급수죠. 그지? 교대급수인데 갈수록 숫자 자체가 커지죠. 그러니까 발산하죠. 디귿은 비율 판정법으로, 이것도 몇 급수고, 그지? 비율 판정법으로 했더니 p 값이 3분의 1이 되는 수렴하는 형태니까 기억과 디귿이 수렴이 되겠죠. 그지? 자, 25번에 2번을 봅시다. 무한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명제 참 거짓을 말하라. 수렴하면 수렴한다 라고 했죠. 거짓이지 거짓. 자, 이게 잠깐만, 발산이지. 수렴 안 하지. 거짓이지.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 아까 얘 있었잖아. 이런 거 혹시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치?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서 요거 수렴했지. 짝수 번째 것만 모아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거 수렴해? 이거 발산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내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요거잖아. 발산이죠. 발산. 그죠?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면 어떻게 한다고? 발레를 들어주면 되겠죠. 다음 37번. AN에 대해서 첫 항은 4분의 1이야. 자,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그게 SN이네. 그죠? 그죠? 자, SN과 SN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죠? 그럼 여기다가 n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a2는 그죠? a1이 돼서 두 번째 항도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n이 1이란 말이 있었네. 그럼 여기서 이제 n항을 찾아가면 되겠죠. 여기서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n-1의 an은 그죠? sn-1항이 되겠고 요놈은 n은 2 이상이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 변변을 빼줘야 되겠죠. 변변을 빼주면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빼기 n-1의 an은 요놈에서 요놈 뺐으니까 그치? an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은 자 요놈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그치? 그냥 n 곱하기 an 이렇게 나오면 뭐야 이게 기분이 나쁜데? 맞나? 뭐 이상해? 맞아? n 대신 n-1을 집어넣었더니 그치? 여기서 n-1 헷갈리지? 그치? n-1에 an 플러스 an이니까 그냥 a의 n 플러스 1은 이게 뭐야 이게? 그치? 그냥 n 곱하기 an이 나오잖아. n 곱하기 그치? 이게 n이 2항일 때 그치? a의 n 플러스 1항은 그치? a의 n과 같다고? 이렇게 나왔네. 그치? 모든 항이 같네. 첫 항이 4분의 1이니까 이거 뭐야 이게? 죄다 4분의 1이래. 그럼 여기서 SN이 얼마냐? 4분의 N이 되겠죠. 그치? SN은. 번불비 이거 맞았어? 왜? 이건 못했어? 여기까지 됐지요? SN이 요거니까 SN의 SN 플러스 2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그치? N분의 4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부분합이네. 그치? 그러면 16이 되겠고 n의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한 칸 건너뛰었으니까 앞에 2개 살아남고 뒤에 2개 살아남는 구조죠.
그러니까 16이 나오게. 요는 두 놈의 차는 2니까 요 놈이 8로 바뀌겠고, 그죠? 시그마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나옵니까?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앞에 두 개 살아남는다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는 놈이 살아남죠. 뒤에는 어차피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니까 무한대의 값에서는 의미가 없죠. 뒤에는. 그러니까 얼마? 8에다가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8 더하기 4니까 답은 얼마다? 12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자, 38번. A1은 1이고 A의 n 플러스 1은 n분의 2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방방방 AN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에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네. 자, 이거 곱해주면은 여기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여기도 특별한 말은 있네, 그죠? 요거 n 곱해주면은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 2 곱하기 요게 뭐죠? sn 요거잖아, 요거, 그치? 이 얘긴데 여기서 요 놈은 n이 1 이상이야. 여기서 an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서 빼줘야 되겠죠. 2의 sn-1이고 요때는 n이 얼마라고? 2 이상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놈을 빼주면은 이 놈과 이 놈의 교집합이니까 요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치? 앞에 거랑 좀 비슷한데 기분이 이상해, 그치? 2배 an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은 여러분 이거 두 개 더했더니 그치? n 플러스 1의 an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a의 n 플러스 1은 어떻다고? n분의 n 플러스 1의 그치? an이 나오게 여기서는 n이 2 이상이래, 그치? n이 2 집어넣으면 얼마? 2, 3가의 관계죠. 2와 3항의 관계지.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1항밖에 모르잖아. 그럼 2항을 알아야 되겠네, 그치? A2를 계산하자고. n에다 2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1 집어넣으면 A2는 그치? 1 집어넣었더니 2 곱하기 A1이잖아. 2네. 2. 두 번째 항은 2래. 두 번째 항. 그치? 그럼 우리가 요 놈은 요런 수열을 험블비 이거 뭐라 그랬지, 선생님? 나만의 용어로 이야기해 줬잖아. 개수의 비가 수열을 이루니까 뭐라 그랬어? 개비수열이라 했죠. 개비수열은 보통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일 때는 개비수열은 이렇게 계산하지. AN은 그치? A1 곱하기 그치? K는 1항부터 n-1까지 그지? FK 이렇게 계산되잖아. 요게 개수의 비수열이라면. 근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면은 A1 대신에 여기 A2부터 달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두 번째 항부터면 그치? A2 곱하기 여기 뭐 2부터 했으니까 얘도 그치? K는 2부터 n-1까지 그지? FK 이렇게 써줘야 되지. 그죠? 자, A2는 얼마래? 2래, 그지? 2고, 그지? 요놈은 K는 2부터 n-1까지 FK에 해당되는 놈이 요놈이잖아. 그죠? K에 K 플러스 1인데 요놈은 변변 곱해주면은 약분돼서 없어지죠. 작은 놈이 요놈이 바로 연속 약분되는 거니까 작은 놈에는 2만 살아남겠고 n-를 위에 집어넣어서 살아나서 끝나버리겠죠. 얘는 2 곱하기 그지? 2가 여기 들어가고 n-1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답은 n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얼마? n이 2 이상일 때 그렇다고.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내리냐? 그치? A1은 1이고 그죠? AN은 얼마라고? n이네. 그치? n이 2 이상인데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똑같은 거니까 그치? 따라서 AN이 뭐라는 거야? 그냥 n이네. AN은 n. 그치? 그럼 뭐야 이게? 장난쳐? 그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치? 응? n 플러스 1분의 AN은 n이니까 그치? 이놈이죠. 자, 이거 분무수로 때려주면은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니까 그치?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바로 연쇄 충돌을 일어나는 건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n 집어넣는 건데 그치? 무한대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 답은 1. 정인데 야, 학교에 KMO 준비하는 애들 있냐? 있어? 너네 있어? KMO 올림피아드 있어? 여러분 올림피아드 뭐 수학경시대회가 대학 입시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 그죠? 사실은 상관이 있어. 그 뭐지? 면접관들 그 입상 성적표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반영한다고 사실은.
얍삽하지. 자, 40번. 수열 AN, BN에 대해서 AN은 n분의 n 플러스 1의 n승이고 BN은 n분의 n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정의하면 n의 값이 하나씩 커질 때 AN과 BN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데 수열 AN의 극한값을 A. 오이씨, BN의 극한값을 A 짜증나는데, 그치? 확 짜증이 밀려와, 그치? 자, AN이 뭐라고? 사실은 이거 자연대수인데 자연대수 이게 왜 나왔죠? 아, 우리 이과생이잖아. 이거 자연대수지? 그치? 이거 자연대수의 극한이잖아. 아, 봐봐.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잖아. 그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 더하기 0이니까, 그치? 1에 아주 가깝겠고 1의 무한대승이니까 자연대수 2가 되겠죠, 이거. A가 2라고, A. 자연대수 2.713 얼마만 나오는 거, 그치? 문과생들은 모르겠지, 그치? 그럼 B에는 뭐라고? B에는 n분의 n-1이야, 그치? 여기 n승이라고 이렇게 나왔네, 그치? Bn의 극한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네, 그치?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그치? 요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n분의 n-1의, 그죠? n승이죠. 이놈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 n-1분의 n에, 그치? n승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놈은 n-1분의 n에, 그죠? n-1승 곱하기 하나 더 곱했더니, 그치? 그놈은 n-1분의 n분의 1이죠. 근데 요 놈 있잖아. 요 놈이 뭐냐? 저 an이 저 놈이라면 요 놈이 뭐야? a의 n-1이지. 그죠? an의 극한 뭐죠? 라지 a라면 얘도 라지 a가 되죠. 이거 라지 a잖아. 근데 요 놈은 1이죠. 뭐가 된다고? a분의 1로 나오겠다.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3의 3분의 2의 n승. 그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형이야, 사실은 이게. 그치? 야, 저것도 사실은 몇 급수이긴 하죠. 그지? 몇 급수인데 지저분하잖아. 이거 분분수. 야, 우리가 선생님이 원래 분수식 있잖아, 분수식. 계산할 수 있는 분수식은 다 뭐야? 다 연쇄 충돌에서 없어지는 놈들이야. 저거 연쇄 충돌에서 없어지는 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 분분수로 찢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응? n 플러스 1분의, 그치? n 플러스 3은 분분수, 그치? n분의 뭐 a 플러스, 그죠? n 플러스 1분의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통분해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통분해 놓고, 그죠? 통분해 놓고 계산해주면 n 플러스 3은, 그죠? a의 n 플러스 1이고 bn 이렇게 나올 거냐. 그러면 a 플러스 b는 최고차의 개수니까 1이 되겠고, 그죠? 상수 a는 얼마? 3이 나오겠네.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요놈이 3이고 마이너스 2래, 그죠? 아, 그럼 주어진 식, 요 동글뱅이 식은 n분의 3 마이너스, 그치? n 플러스 1분의 2 나오겠고, 여기가 얼마라고?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개시키면 n분의 3 곱하기 3분의 2의 n승 빼기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자, 요거 봐봐, 요거. 그러면 n분의 3 곱하기 3분의 2 하나 쓰고 3분의 2의 n-1승 이렇게 쓰고, 그죠? n 플러스 1분의 3분의 2의 n승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약분되죠. 그럼 n분의 2가 되겠죠. n분의 2에 3분의 2의 n-1승 빼기 n 플러스 1분의 2에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나오면은 만약에 내가 요 녀석을 fn이라고 한다면 얘가 뭐냐? fn 플러스 1이죠. 연쇄 충돌이죠. 그치? f의 n 플러스 1 요런 구조잖아. 그죠? 그럼 주어진 식은 시그마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그치? fn 빼기 fn 플러스 1이라고. 다시 그치? 얼마? n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의 n-1 빼기 그치? n 플러스 1분의 2의 3분의 2의 n승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연쇄 충돌이니까 바로 연쇄 충돌이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그치? 2 곱하기 1 집어넣으면 그치? 1 나와서 답은 얼마다? 2 나오겠죠. 2. 다음 51의 2번. 자, 시그마 m이야, 그치? m은 0부터 무한대까지이고,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승이야? n승이고, 그죠? 사인에 얼마? 3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 요 덩어리에 뭐라고? m승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하라는 거죠, 요거. 위출 신식은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요 놈을 p라고 합시다, 그치? 그럼 p는 어떻게 나오죠? 집어넣어봐. 툭툭툭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 패턴이 보이겠죠, 그죠? 자, 패에다 1 집어넣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고,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이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죠? 사인 그래프는 슉, 요렇게 나오겠잖아, 그치? 여기 뭐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야. 근데 이게 파이 단위로 변한다, 그치?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덕할 때, 그치? 요만큼이 나오겠죠. 3분의 파이. 원래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였죠?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얘는, 그치? 이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그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n에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그치? 여기가 2면은 다시 2파이니까 그냥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으니까 또다시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죠. 3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이고 다시 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계속 반복되니까 요 놈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뒤에 있는 놈은 뭐야? 공비가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러니까 공비가 사실은 얼마라는 거야? 그냥 2분의 1이 되겠죠. 이거 플러스잖아. 요 또다시 요 제곱이니까 플러스고 요 또다시 플러스잖아. 2분의 1만 계속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첫 항이 얘고 공비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무한이 더했으니까 첫 항은 4분의 루트 3이 되겠고, 그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위아래다가 4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치? 2분의 루트 3으로 나오겠네. 그죠? P가 2분의 루트 3이래. 그럼 주어진 식은 잘 봐봐. m이 0부터라는 것도 주의 있게 봐야 돼. 그치? 0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루트 3의 m승이래, m승. 이것도 무한 등비급수인데, 그죠? 공비는 여전히 2분의 루트 3인데 첫 항이 얼마야? 1 이렇게 나온 거죠. m에다 0 집어넣었더니 그러니까 1 위아래다 2를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고 혹시 유리화 시켰더니 얼마야? 2의 2 플러스 루트 3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을 풀어야 되는데 69번 먼저 풀도록 합시다. 자, 69번. 다음 뭐 수열이 22-1 제보야 이거지. 22-1 빼. AN을 구하래, 그죠? 야, 근데 이게 뭐 AN이잖아. AN을 왜 구해? 이게 수열이 극한인데 왜 무한급수에 와있지, 이 문제가? 수열이 극한에서 못 봤어, 이 문제? 그럼 버려. 근데 풀었어, 그때? 내가 풀어줬을 텐데. 풀어봐, 그치? 첫 번째 거는 루트 5네, 그치?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그치? AN이란 놈은 여기 루트가 몇 번 쌓여있는 거야? 그치? 그치? 이렇게 쭉, 이렇게 쌓여있겠죠? 요게 AN이라면 AN 플러스 1에도 AN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요게, 그치? 그럼 얘도, 이렇게 있는데, 그치? 요 놈이 AN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A의 N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루트 5 곱하기 AN,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끝났네. 근데 얘 극한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간대. 그럼 알파는 루트 5 알파 이렇게 나오니까 제곱했더니 이거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 알파는 0이니까 알파는 0이 아니었잖아. 양수였잖아. 따라서 극한 값은 얼마다?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2번을 보면은 2번은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나눠서 봐야 되겠네. 그죠? 하기 싫은데. 자, 봐봐. 3의 2분의 1승, 그죠? 두 번째가 얼마야? 3의 2분의 1승이고 5의 몇 승이야? 2분의 1, 5의 4분의 1승이죠.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얼마야? 얘는 3의 2분의 1승 더하기 얼마야? 8분의 1승 곱하기 5의 4분의 1승 이런 식이죠. 그죠? 쭉 가면은 계속 더해지겠죠. 그럼 쭉 가면은 이 녀석의 극한 AN의 극한은 보면은 3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그지? 그 다음에 16분의 1, 3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는 얼마야?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6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고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3에 공비가 4분의 1이잖아. 1 빼기 4분의 1이고 첫 항은 2분의 1. 그치? 곱하기 5에 얼마야? 1 빼기 공비 4분의 1이고 첫 항도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얼마죠? 3에 몇 승이야? 4를 곱했더니 3분의 2승? 그치? 5에 4를 곱했더니 얼마야? 3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제곱근으로 고쳐주면 얼마입니까? 9, 5, 45 이렇게 나오겠다. 되죠? 다음 66번. 여러분 월요일까지는 다 풀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 풀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공부합시다 우리. A, B는 실수일 때 얘는 1항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A의 n승 빼기 B의 n승이 있대. 그죠? 이 녀석이 수렴한데 참 A, B가 존재하는 범위를 그림으로 그리래. 짜증이 확 밀려오는데 지금. 자, 이거는 잘 봐야 되겠네. 얘네가 수렴하려면은 A랑 B랑 같으면 그냥 수렴이죠. 0으로. 그죠? A랑 B랑 같으면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가 A, B의 자치는 뭡니까? A랑 B랑 같으니까 그치? Y는 X 요게 하나 나오겠죠. 그치? 두 번째는 A랑 B랑 이제 다를 때를 봅시다. 다르면은 이 녀석의 합이 있겠고 이 녀석의 합이 있지. 각각의 합이 있는데 그 합들이 수렴을 해야 된대. 만약에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A랑 B랑 다르면은 다른 값들의 무한대의 차니까 이건 무한대가 앞에 게 넣으면 무한대로 날아가 있고 뒤에 게 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겠죠. 그치?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 무한대로 가면 안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수렴한다는 건 둘 다 수렴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야? 이럴 때는 그치? 절대값 A도 1이고 그치? 절대값 B도 1, 이 범위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도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이 녀석도 어떤 값으로 수렴하겠지. 어떻게 됩니까? 요놈은 저놈은 그치? 1-A분의 A로 수렴하겠고 그죠? 빼기 1-B분의 B로 수렴한다고. 근데 이 값이 서로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만약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면 A랑 B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뭐야? 이 범위일 때는 된다고. 그죠? 근데 이 범위 안에서도 A랑 B랑 같아도 또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건 뭐야? 절대값 X는 1, 그치? 절대값 Y도 1, 그치?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그죠?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죠? 이 영역 안에는 다 돼. 그죠? 이 점선이야 여기 점선.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어. 그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관통하는 실선이 하나 있다. 그치? 여기는 채워져 있겠고 이렇게 돼서 이 그림이 개떡 같네. 그치? 이렇게. 그치? 이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자, 월요일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내일은 여러분 7시까지고 여러분 내일 7시까지인데 7시까지 5시 뭐다? 5시? 5시 뭐? 5시 뭐다? 아니 맨날 진짜 너 왜 이렇게 바빠? 너 유명 인사야? 5시까지 올 수 있지?
선생님 말 들어. 선생님 말 들어서 여러분들 후회 안 해. 3학년 때 내가 확실하게 모의고사 1등급 만들어 줄 테니까 선생님 말 듣도록 해. 알았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최양걸 쌤. 만나봤어?